저는 흔히 라디오 PD라고 불리는 모 지역 방송국의 라디오 연출자입니다. 오랜 기간 라디오 연출 파트에서 일하면서 겪은 안타깝고 기묘한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제작 파트는 타 부서 이동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공채 입사 후 흔히 라디오 AD라고 불리는 라디오 조연출로 잠시 일하다가 연출자로 활동한 지 거의 11년 만에 새해부터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은 라디오 게스트를 섭외해 근황을 물으며 음악을 듣는 음악 토크쇼 컨셉트로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라 부담감이 컸습니다. 당시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한국어 열풍이 불었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연습생이 장래 희망으로 선호되고 있었죠. 큐시트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한류 열풍을 방송 아이템으로 결정했고 방송국 출입 연예 기획사들을 통해 게스트들을 급하게 섭외하였습니다. 방송 당일 라디오 생방송 1시간 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흔히 라디오 DJ라고 불리는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독님, 지금 운전 중인데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와서 늦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저번에도 펑크 냈잖아. 너 스케줄도 없으면서 맨날 지각하더라.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이전 프로그램 진행자가 너 대신 진행하게 할게. 그러자 진행자가 이거라며 말했습니다. 아, 형. 그러다가 저 DJ 자리에서 쫓겨나요. 저번처럼 핸드폰으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다행히 통화 음질이 나쁘지 않아서 라디오 생방송 전화 연결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만이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그땐 프로그램 하차할 줄 알아. 일단 차 세우고 휴대폰 배터리 좀 충전하고 있어봐. 한때 인기 연예인이었던 그 진행자가 매년 여름에 하는 라디오 공개방송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지역 방송국으로서는 그 진행자를 프로그램에서 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섭외한 게스트들은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찰나 모 연예기획사 팀장이 남자 연습생 출신 아이돌 가수 2명과 함께 라디오 출연자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막내 작가라 불리는 서브 작가와 함께 방송 대본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연말에 일본 콘서트 투어도 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두 분 라디오 경험은 있으세요? 감독님, 저희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MC와 전화 연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신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3초 이상 무음이면 아무 소리나 내주세요. 그리고 라디오는 거의 다 생방송이라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TV 녹화방송처럼 편집할 수 없으니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험난한 연습생 생활 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팀원들의 이야기 좀 주문드릴게요. 네, 감독님. 걱정 마세요. 저희 멤버들끼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게스트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잘 웃고 활기차서 10대 청취자들과 소통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방송이 시작됐고 다행히 진행자의 순발력 덕분에 게스트들은 빡빡한 연습 일정 동안 경험했던 즐거운 숙소 생활에 대해 박장대소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생방송에서 게스트들이 말을 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생방송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노란머리 아이돌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저와 작가들, 엔지니어도 따라웃게 만드는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스트들이 너무 웃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시간 채팅창에
이런 채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나는 스태프의 웃음소리가 거슬려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제작진과 게스트가 함께 작업하는 일반 녹음실과 달리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A부스,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B부스, FM 부조정실이 각각 방음창과 방음문으로 구분된 구조였습니다. 부조정실과 A부스의 대화를 위해 설치된 모니터 스피커의 문제일 수 있어서 우선 제작진에게 더 이상 웃지 말라고 당부했고 엔지니어에게 방송 장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떠드는 생방송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취자들에게 경품을 주는 라디오 문자 참여를 시작했고 평소처럼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광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광고 방송 중에 청취자가 이런 장문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에 호수에서 빙어 낚시를 하면서 라디오를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뜬금없이 청취자가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여자들이라고는 부조정실에 있던 여자 작가 2명뿐이었고 B부스에는 아무도 없어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게스트는 남자 아이돌 2명밖에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청취자들에게 여자 웃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게스트들에게도 웃음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원고 작가라 불리는 메인 작가는 청취자들이 여성 게스트도 섭외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그 문자가 방송되지 않도록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토크쇼가 웃음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채팅 메시지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중 이런 이상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섭네요. 라디오 주조정실에 연락해 그곳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더니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방송을 듣던 흔히 라디오 CP나 EP라고 불리는 라디오 부장님이 스튜디오로 급히 전화를 걸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야, 너 지금 방송 사고 치고 징계 먹고 싶어? 토크쇼 그만하고 음악만 계속 틀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지시를 따랐고 준비했던 프로그램 코너인 청취자 참여 퀴즈와 당첨자 발표를 모두 취소하고 음악만 송출하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음악이 송출되는 동안에도 폭설로 인해 인터넷에 퍼퍼링이 생겼는지 채팅창에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웃을 때 일본말 비속어를 쓰는 것도 다 들린다는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송출이 종료되자마자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링했고 제작 당시 들리지 않았던 여자 웃음소리가 녹음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방송국 홈페이지는 스태프가 일본말로 욕을 했다는 불편사항 댓글들과 방송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댓글들로 도배되었고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20건의 민원이 접수돼 라디오 본부장님께 심할서를 썼고 이듬해 라디오 프로그램 본 개편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노란머리 아이돌은 프로그램을 종영시킬 뻔한 웃음소리를 낸 게스트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평소처럼 출근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란머리 아이돌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진의 투표 조작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연습생들의 양심선언으로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아이돌 멤버들의 신체 비하 욕설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노란머리 아이돌이 자택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20여 차례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던 중 방송국 커피 자판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팀장을 우연히 만나 노란머리 아이돌에 대해 물었더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청취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와는 달리 노란머리 아이돌이 연습실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3차례 시도했고 그때마다 로드 매니저가 발견해 응급실에 데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노란머리 아이돌뿐만 아니라 다른 연습생들도 연습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용한 무속인을 연습실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연습실에 온 무속인이 연습생과 가수 지망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얘는 발목에 노래하다 죽은 귀신이 걸리고 쟤는 어깨에 춤추다 죽은 귀신이 걸렸고 다들 소원 성취 못해 죽은 귀신들이 많이 붙어있네. 잘해야 돼.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연습생과 가수 지망생들을 모아 퇴마굿을 여러 번 하면서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들이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란머리 아이돌 한 명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무속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 등에 엎혀 웃는 귀신이 안 떨어지니까 큰 무당한테 가봐. 웃는 귀신이 해코지가 제일 심하니 어떻게든 떼어내야 해. 연예기획사 실장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큰 돈을 들여 노란머리 아이돌과 어머니를 모시고 인천에 있는 큰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무당이 노란머리 아이돌을 보더니 새끼 무당들을 시켜서 예약 손님들을 다 내쫓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한테 바다를 건너와 이혁철이 타락당해서 원혼이 된 일본 여자 귀신이 붙었구나. 영가와 대화를 나눈 큰 무당은 노란머리 아이돌 등에 엎인 귀신이 일본 여성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멤버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 이지매를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자 얘 목숨은 자기 것이라고 점찍기 위해 노란머리 아이돌의 등에 올라탔고 다른 토종 처녀 귀신들의 텃세에 밀려 빼앗길까봐 등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노란머리 아이돌이 심지어 이지매를 당한 후에도 방송에서 멤버들이 잘해줬다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른 연습생들을 속이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큰 무당에게 자신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연습생들을 위해 노란머리 아이돌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면 등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큰 무당은 어머니와 실장에게 복비를 돌려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양심상 돈은 못 받음세. 귀신 팔자가 딱하니 귀신을 달래서 제 발로 떨어지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 큰 무당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러려고 하자 실장이 반대하며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들은 팬 서비스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멤버들이 얘를 이지매시킨 걸 팬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구슬해서 빨리 귀신을 떼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은 이렇게 말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큰 무당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차례 구슬했고 마지막 한 차례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걔 엄마가 마지막 구슬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는지 걔한테 양심선언해서 귀신을 달래주라고 시킨 거고요. 그러고는 귀신이 떨어졌는지 걔가 요즘 참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국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도 뒤통수 치는 거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오르죠.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웃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웃는 귀신을 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웃는 귀신이 큰 해를 끼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저승의 재판관인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을 잘라버린다는 이탈리아 로마의 진실의 입처럼 거짓말을 들으면 재밌어서 웃는다고 합니다. 속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미래를 신경 쓰며 걱정하는 사람을 놀릴 때 내년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라는 속담을 씁니다. 귀신도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귀신도 이상하다고 비웃는다는 뜻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또 미리 좌절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방송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웃던 그 노란머리 아이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10대 연습생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